이 아파트 제도 모르면 이미 손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요. 34평 신축, 남향, 역세권 입지, 조망, 구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만 해도 생각했죠. 이제 노후 걱정은 끝났다. 하지만 이사 온 지 석 달이 채 안 되어 깨달았습니다. 이 집엔 진짜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경로당은 있었지만 문이 닫혀 있었고 관리비는 올랐지만 돌봄은 사라졌습니다. 첫날 경로당 문을 밀자 낡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의자는 삐걱거렸고 창문엔 거미줄이 얽혀 있었죠. 손으로 의자를 닦자 회색 먼지가 손끝에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진짜 중요한 걸 놓쳤구나. 사람들은 집값, 평수, 역세권을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경로당 이용률 1% 미만, 그 의미. 공공 통계를 보면 60대 초반 6064세의 경로당 이용률은 1%에도 못 미칩니다. 사실상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일까요? 필요를 못 느껴서라고 답한 사람이 약 74%. 압도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요즘 60대는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고 더 젊습니다. 예전의 노인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훨씬 자립적인 세대죠.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가 생깁니다. 아파트 노년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노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 약 47%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노후의 대부분은 아파트 안에서 보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에 맞는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파트에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단지는 복지를 누리고 어떤 단지는 손해를 봅니다. 노후의 품격은 평수가 아니라 제도다.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엔 이런 제도가 있나요? 없다면요? 이미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노후의 품격은 집의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이 제도는 벽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같은 단지인데 완전히 다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김 어르신은 아침마다 돌봄 매니저의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단지 안 건강센터에서 혈압을 재고 점심엔 커뮤니티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드십니다. 반면 박 어르신의 단지는 다릅니다.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지만 돌보는 사람도 함께 밥 먹는 공간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제도의 차이, 그리고 삶의 온도 차이입니다. 노년의 반경은 1km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 반경은 급격히 좁아집니다. 연구를 보면 고층 아파트 거주 노년층의 일상 이동 반경은 약 60만 900m 전후, 저층 거주자는 그보다 넓은 1.11, 3km 내외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조차 귀찮아지고 한겨울엔 나서는 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집 주변 1km가 인생의 전부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게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500에 만에 병원이 있나요? 약국은 가깝나요? 공원은 걸어서 갈 수 있나요? 마트는 무겁지 않게 다녀올 수 있나요? 이 네 가지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집은 평생 살 집으로 골라야 한다. 60세 이후의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평생의 생활 무대입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이곳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불편함이 쌓여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며칠 동안 밖에 못 나가고 마트까지 거리가 멀면 식사도 거르기 쉽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삶의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노인 40%, 주거비로 수입 13.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의 현실 데이터를 보죠. 혼자 사는 노인 비율 약 40%, 주거비 부담률 약 33%. 즉, 두 분 중 한 분은 홀로 살며 소득의 3분의 1을 집에 쓰는 현실입니다. 연금으로 관리비 내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병원비나 약값이라도 생기면 그 달은 적자입니다. 게다가 실버주택 제도를 아는 사람은 약 15%, 모른다는 사람이 85% 안팎입니다. 즉,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있는데 살 힘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린 평수만 보고 층수만 따지며 살아갈 방법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집은 있지만 삶은 사라진 노후가 됩니다. 시설보다 익숙한 집에서 늙고 싶다. 조사 결과를 보면 노년층의 70% 이상이 요양시설 입주를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한 내 집, 내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 이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혼자라도 살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경로당은 열려있지만 사람은 없고 제도는 있으나 실행은 없습니다. 시설은 있는데 시스템이 없다. 법적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경로당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면적만 규제할 뿐 운영 지침은 없습니다. 즉, 만들어만 놓고 운영은 주민이 알아서 하라는 구조죠. 그래서 생기는 일이 이겁니다. 문은 있지만 열려있지 않고 공간은 있지만 프로그램은 없으며 예산은 있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시설이 있어도 운영이 없으면 그건 벽만 있는 복지입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노후를 바꾸는 실제 제도와 주거 모델을 소개합니다. 메모하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안전을 다시 짜는 설계도입니다. 공공지원형 실버주택 안전과 돌봄이 결합된 집. 먼저 공공지원형 실버주택입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노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구조, 돌봄이 함께 있는 주거 시스템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무장의 설계 배리어 마이너스 프리 디자인입니다. 문턱이 없습니다. 현관에서 거실, 화장실, 침실까지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써도 걸림이 없어요. 문폭도 넓어 일반 아파트보다 약 20cm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옆, 샤워부스 옆, 세면대 옆. 넘어지더라도 붙잡을 곳이 있습니다. 바닥엔 미끄럼 방지 패널이 깔려 있습니다. 물기가 있어도 미끄럽지 않아요. 샤워실엔 접이식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씻을 수 있습니다. 서 있기가 힘든 분들을 위한 세심한 설계죠. 벽엔 응급 호출 버튼 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실, 침실, 욕실 세 곳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단지 내 돌봄센터와 즉시 연결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인터폰으로 바로 응답이 오고 필요하면 5분 이내에 돌봄 담당자가 달려옵니다. 이 주택엔 건강관리실 헬스케어룸이 함께 운영됩니다. 1층이나 커뮤니티동의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매일 오전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주고 약 복용 알림도 해줍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약은 드셨죠? 이렇게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합니다. 주 2회 내외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간단한 진료를 봅니다. 병원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식사는 어떨까요? 단지 내 공동 식당이 있습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하루 3끼를 제공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별 맞춤식도 가능합니다. 저염식이 필요한 분은 염도 30% 저감 식단, 당뇨가 있는 분은 당지수 낮춘 단백질 식단, 배식 시간은 오전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전후. 식당에선 늘 된장국 냄새, 김치 볶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가 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라도 밥상만큼은 함께 나누는 구조죠. 식사 후에는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산책 다녀오셨어요? 어제는 비 와서 못 갔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삶의 리듬이 다시 생깁니다. 돌봄 매니저 제도 생활을 돕는 손. 단지마다 생활 돌봄 매니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청소 도우미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일상을 관리하고 건강과 정서를 함께 살핍니다. 매니저는 주 23회 방문해 다음을 도와드립니다. 진공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기, 화장실 청소 및 주방 정리, 장보기 쓰레기 분리수거, 또한 전구 교체, 싱크대 막힘, 수도 누수 같은 간단한 수리도 지원합니다. 혼자 살 때 가장 곤란한 일들이죠. 매니저는 병원 동행도 합니다. 어르신이 외출하기 어려울 때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줍니다. 접수부터 처방전 수령까지 도와드리죠. 혼자 가기 무섭다는 말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입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는데 호출 버튼 누르니 몇 분 안 돼서 오셨어요. 119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분의 얼굴엔 안도감이, 목소리엔 생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공공임대 연계형 실버하우스 돈보다 안정. 이제는 돈보다 안정이 복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실버하우스는 이런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보증금은 수백만 원 대약 35만 600만 전후로 낮고 월세는 거의 없거나 관리비 수준 12만 원 내외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만 실비로 부담합니다. 입주 자격은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일인 약 240만 전후 기준입니다. 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엔 월세 50만 원을 내야 했어요. 연금이 80만 원이라 남는 돈이 30만 원 뿐이었죠. 병원 한 번만 가면 마이너스였어요. 이제는 관리비 10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저축도 하고 문화센터도 갑니다. 그분은 통장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1년 만에 통장 잔고가 10배가 됐어요. 그 웃음엔 평온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구조. 공공형 실버주택의 본질은 함께 사는 시스템입니다. 이웃과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설계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 끝에 공용 휴게실이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 작은 TV, 전기 포트가 놓여 있습니다. 저녁이면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반찬 뭐 드셨어요? 고등어 구웠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외로움을 녹입니다. 자치관리형 커뮤니티 주민이 직접 만드는 복지. 이제 복지는 누가 해주는 것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자치관리형 커뮤니티 제도입니다. 여기선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구청의 개입 없이 스스로 만드는 복지죠. 한 단지에선 70대 전직 영어 교사가 영어 회화 교실을 열었습니다. A, B, C, D. 칠판에 알파벳을 쓰며 웃음이 퍼집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60년 만에 공부하니 머리가 맑아요. 다른 단지에서는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토마토, 상추, 부추가 자랍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웃는 어르신들 얼굴엔 생기가 돕니다. 이 토마토가 자라는 걸 보면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또 어떤 곳은 주 3회 시니어 요가 교실을 운영합니다. 전문 강사가 와서 관절에 무리 없는 동작을 지도합니다. 무릎 꿇기 대신 의자에 앉은 자세로 호흡 운동을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대화합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마음도요. 그게 복지입니다. 디지털 교실도 열립니다. 한쪽 방에선 컴퓨터 수업이 열립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버튼이 어디에 있죠? 여기 누르시면 돼요. 손주 얼굴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자 이제는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습니다. 경로당이 학교로 바뀌었다. 매주 화목요일에는 바둑, 장기, 두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영화 관람이나 공예 체험 같은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지난달엔 영화관을 갔고 이번 달엔 도자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엔 서예 전시회를 갈 예정이래요. 이웃이 선생님이 되고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곳. 이게 자치관리형 커뮤니티의 진짜 힘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집이 감옥이었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시계만 쳐다봤죠. 그런데 지금은 집이 학교가 됐어요. 아침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엔 텃밭에 가서 상추를 따고 저녁엔 이웃들과 밥을 먹어요. 그분의 눈빛은 반짝였고 손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도가 만든 삶의 온도입니다. 제도는 돈보다 따뜻합니다. 제도는 건물보다 깊고 돈보다 따뜻합니다. 복지는 복잡한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커뮤니티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에도 이런 모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자치 프로그램실을 요청하세요. 10명만 모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구청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흐름이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입니다. 오늘 저녁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파트엔 이런 제도가 있나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체크리스트. 돌봄 안전제도 확인하기. 집안에 응급호출 시스템 콜 버튼이 있나요? 없다면 설치가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나요?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측정해주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인근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가 있나요? 주 12회라도 가사 지원, 세탁, 청소를 돕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일부 지자체는 무료 또는 소액으로 지원합니다. 의료 연계 서비스가 있나요? 단지 인근 병원과 협약해
의사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해당 프로그램이 있나요? 꼭 물어보세요. 체크리스트. 여가 교류 프로그램 확인하기.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센터 문이 상시 개방돼 있나요? 주간 운영 시간과 일정표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프로그램 종류를 살펴보세요. 생활 체육 요가 스트레칭, 건강 교육, 취미 교실 그림 노래 바둑 등이 주기적으로 운영되나요? 없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활동이 있나요?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은 유지비가 적고 참여율이 높습니다. 우리 단지에도 자치 프로그램실이 있나요? 물어보세요. 세대 교류 프로그램이 있나요? 젊은 세대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활동의 반찬 나눔, 전구 교체, 봉사 등이 있는 단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으면 아파트가 관계의 마을로 바뀝니다. 체크리스트. 주거 환경시설 점검하기. 무장애 설계가 되어 있나요? 현관과 욕실, 복도에 턱이 없고 문틀폭이 넓은지 확인하세요. 휠체어 보행 보조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나요? 화장실, 욕실, 주방, 복도에 최소한 곳 이상 있는지 점검하세요. 미끄럼 방지 바닥재가 깔려 있나요? 물이 닿는 구역 화장실, 세탁실은 특히 중요합니다. 단지 내 의료시설이 있나요? 간단한 진료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커뮤니티 식당이 운영되나요? 단지 내 또는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공동 식사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없다면 요청하면 됩니다. 제도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도는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세요.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 도입, 돌봄 서비스 협약 같은 주제를 올리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세요. 인근 복지관구청과 연계해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 민원을 넣으세요. 예산이 있는 지자체는 프로그램 도입 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민 서명 운동을 하세요. 10명 이상이면 관리사무소가, 20명 이상이면 구청이, 30명 이상이면 시의회가 움직입니다. 서울 동부권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40여 명이 서명해 요가 프로그램을 요청했습니다. 6개월 만에 구청 예산으로 주 2회 무료 요가 교실이 생겼습니다. 인천 남부의 한 단지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1년 뒤 방문 요양센터가 단지 내 상주시설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집보다 좋은 제도를 가지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비싼 집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행복한 삶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평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좋은 제도는 주민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아파트의 경쟁력은 투자 가치가 아니라 살아갈 가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22% 전후. 15년 뒤면 3명 중 1명이 노년층이 됩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5060대가 바로 그 세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도, 제도도, 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아파트가 가야 할 방향은 3가지입니다. 1. 복지시설의 다각화. 경로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지 내에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건강상담실, 식사공간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주민시설을 경로당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복지시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고령 친화 인증제. 민간 아파트에도 시니어 친화 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시니어 맞춤 구조와 서비스가 갖춰진 단지에는 세금 감면, 관리비 지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선택 기준은 브랜드보다 고령 친화 인증 여부가 될 겁니다. 3세대 공존형 단지. 일반 아파트와 시니어 주택이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건강할 때는 일반 동에, 도움이 필요하면 같은 단지 내 시니어 동으로 이동. 이사할 필요 없이 옆 건물로만 옮기면 됩니다. 젊은 세대는 어르신을 돕고 어르신은 반찬을 나눠주며 세대 간 유대가 생깁니다. 서로의 삶이 엮이는 구조, 이게 진짜 공존형 단지의 가치입니다. 전북 어시의 한 실버하우스에서는 입주민이 직접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부산권 시주택에서는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사는 공존형 주거가 운영 중입니다. 모두 주민의 요청과 참여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시장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10년간 더 빨라질 것입니다. 노년은 결핍의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에겐 자유의 시기, 관계가 있는 사람에겐 가장 따뜻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60세 전후,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가 사는 아파트의 제도를 점검하는 것. 오늘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우리 단지엔 어떤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다면 말하세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도를 만듭니다. 집은 벽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만 삶은 사람과 제도로 완성됩니다. 노후의 품격은 제도가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집이 아닌 삶을 고르는 시대. 그 시작이 바로 아파트 제도입니다. 이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시니어 혜택집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의 내용과 수치는 공개 통계 보도자료를 종합해 각색한 예시이며 지역시기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자격 및 신청 요건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 또는 관리사무소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